싱가포르라는 나라는 작지만 굉장히 강한 경제적 기반을 가진 곳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정치와 경제 환경을 갖춘 나라에서 생활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싱가포르는 꾸준히 주목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단순한 관광이나 비즈니스 방문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투자이민이라는 제도입니다. 투자이민이라는 말만 들으면 막연하게 큰 돈을 투자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실 텐데 실제로는 제도적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신청하는 사람의 상황과 계획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국가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는데 그 제도의 이름이 바로 글로벌 투자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은 싱가포르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영주권이 주어지면 장기적으로 안정된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가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나 경영에 참여한 이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자금을 보유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회사에서 일정 기간 이상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은 재산 규모인데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 부분은 단순히 집이나 부동산만이 아니라 실제로 투자 가능한 자산을 기준으로 평가가 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다음 단계로는 투자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크게 나누면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싱가포르에서 직접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장하는 방법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을 실제 사업에 투입하고 그 사업이 싱가포르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당연히 고용 창출과 같은 사회적 기여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싱가포르 정부에서 승인한 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는 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싱가포르 내 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사업 경험이 부족하거나 직접 회사를 운영할 계획이 없는 분들에게는 상대적으로 편리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 자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패밀리 오피스를 싱가포르에 세우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운용해야 하고 그 자산 중 상당 부분은 싱가포르 안에서 투자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가져다 놓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 방식 중 어느 것을 선택하든 중요한 것은 자금 규모와 더불어 신청자의 진정성입니다. 단순히 영주권을 받기 위한 형식적인 투자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싱가포르에서 기업을 운영하거나 자산을 관리하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심사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조건을 갖추고 신청을 하면 보통 9달에서 12달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에는 원칙적으로 승인이 아니라 예비 승인을 받게 되고 그 상태에서 실제 투자를 완료해야 최종적으로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영주권을 얻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고 이후에도 일정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를 계속 이어가거나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영주권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투자 이민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국제적인 금융 허브이자 교육 환경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장기적인 생활을 꿈꿉니다. 게다가 싱가포르는 영토 기반 과세 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도 투자자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려해야 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 이 제도는 승인 자체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재량이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영주권이 부여된 자녀가 남자라면 국방의 의무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중요한 변수일 수 있기에 사전에 충분히 인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싱가포르는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영주권을 넘어 시민권을 신청한다면 기존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결국 싱가포르 투자 이민은 단순히 돈만 있다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자격 요건과 투자 요건, 그리고 이후의 관리 요건까지 모두 고려해야 하는 종합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상담하면서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인 입장에서는 자산 구조나 투자 계획을 싱가포르 제도에 맞게 설계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 부분에서 준비가 부족하면 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싱가포르 투자 이민 제도의 개요와 조건,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이 제도는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매력적인 길이지만 일정한 사업 경험과 큰 규모의 자산, 그리고 실제 경제 기여 계획이 필요합니다. 투자 방식은 사업, 펀드, 패밀리 오피스 세 가지로 나뉘며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승인 이후에도 요건을 유지해야 하고 국적이나 국방 의무 같은 현실적인 문제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